안녕하세요. 더나은쌤입니다. 미국 은행의 파산으로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은 연준의 고금리 정책에 귀인된 것입니다.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니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파산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실리콘밸리 뱅크는 1983년에 설립되어 40년 동안 실리콘밸리의 성장과 함께 커왔던 은행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미국의 기술 중심지로서 미국의 컴퓨터, IT, 반도체 기업들이 가득한 곳으로 실리콘밸리 뱅크는 미국 IT 기업, 스타트업의 성장의 과실을 누린 지역은행이었습니다. 비록 지역은행이고 미국의 15위 수준의 은행이라고 해도 자산 규모가 370조 원이니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이 은행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미국 국공채에 투자했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더 나은 삶이 드디어 책을 출간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하루 3분 꺼내먹는 자본주의란 책인데요. 하루에 3분씩 가볍게 읽으면 좋은, 쉬우면서 자본주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본주의의 시작, 화폐에 대한 이야기,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 부의 축적 방법 등 다양한 내용들을 하루에 3분씩 가볍게 읽으면서 어려운 경제 환경을 이해해 볼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망해버린 이유는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다가 망해버린 것이죠. 2006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경제는 순탄했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기만 하던 상황이라 은행은 주택을 담보 잡고 돈을 빌려주면서 그에 대한 이자로 쉽게 돈을 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택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당시 은행들은 충분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부동산 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었는데 심지어 집 주인이 키우는 강아지 명의로도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떼이게 될 경우 부동산을 처분해서 충당하면 되는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죠. 부동산 시장이 꺾이면서 은행은 대거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피해자가 생기게 되자 은행의 부도덕성을 비난했습니다. 왜 능력도 없는 자들에게 돈을 빌려줬는지 그러한 월가의 탐욕을 비난했죠. 이들은 등급이 낮은 채권을 합성하여 등급이 높은 채권으로 둔갑해 모두를 속였고 그렇게 미국의 대형 은행까지 무너지며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리콘밸리 뱅크는 대부분의 자산을 미국 국공채에 투자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알려진 바로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말입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신용 등급을 속인 것도 없고 불법적인 대출이나 부실 기업에 투자를 한 것도 아닙니다. 고객들에게 예금을 받아서 아주 안전한 국공채 위주로 투자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은행은 한순간에 파산해버렸습니다. 잠시 채권에 대해 살펴보죠. 채권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뜻을 가집니다. 일단 한글은 같지만 한자 표기가 다릅니다. 채권의 첫 번째 의미는 재산권의 하나로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회계상 받을 돈, 영어로는 크레딧 또는 리시버블로 표현하며 법률상 권리를 의미합니다. 매출 채권이 대표적인 예이죠. 채권의 두 번째 의미는 국가, 지자체, 은행, 주식회사 등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본드라고 하며 국채, 공채, 회사채 등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는 예금을 수신하여 그 돈으로 미국 국공채, 즉 본드에 투자했습니다. 채권은 발행 당시에 이자와 원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식은 기업이 수익이 나야 배당도 주고 주가가 오르는데 기업이 잘 안되면 배당은커녕 주가만 폭락하게 됩니다. 한편 채권은 기업이 망하지만 않으면 이자와 원금을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사정이 안 좋아 돈을 지급해주지 못하면 부도가 나기도 하죠. 그럼에도 통상적으로 채권은 일반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투자자산입니다. 특히 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국가라면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말이죠. 근데 그 국가가 미국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만기까지 기다리면 거의 무조건 채권에 적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채권 역시 만기 이전에는 가격이 변동됩니다.
채권은 상장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가격은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채권 가격은 당연히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매수 매도 세력의 힘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이른바 시장에서 채권이 사고 팔림에 따라 채권 가격과 금리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란 무엇일까요?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경제활동 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금리입니다. 이러한 기준금리는 은행들끼리 서로 돈을 빌리고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로 기준금리가 정해지면 결국 다른 모든 금리가 연동되어 변동하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함께 연동되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채권금리가 오르고 채권금리는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상하여 선제적으로 변동되기도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시장이자율, 즉 시장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폭락합니다.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된 이유도 자산에 위치한 국공채 가격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틀 만에 채권 금리가 폭락합니다. 시스템 리스크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릴 것이라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채권 금리가 폭락하면 채권 가격은 폭등하겠죠. 이 말은 거꾸로 채권 가격이 폭등했다면 실리콘밸리 뱅크의 자산이 늘어나게 되어 파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물가가 잡히면 고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지고 금리가 서서히 낮아지면 결국 채권 가격도 회복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갑자기 예금주들이 득달같이 달려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바닥에서 채권을 매도하면서 손실을 확정짓게 된 셈입니다. 여기서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가장 안전한 자산도 그게 빚으로 산 것이라면 단 한 번의 리스크 때문에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공채를 가만히 만기까지 냅두면 원리금 다 회수할 수 있었을 테지만 그걸 빚으로 산 것이라면 빚쟁이 채무자들이 공격해오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 신용을 쓰고 미수를 쓰는 행위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공채 투자한 40년 된 굴지의 은행도 결국에 망하는데 말이죠. 글로벌 투자은행 HSBC는 실리콘밸리 뱅크 영국 법인을 단돈 1파운드에 인수하기로 합니다. 그야말로 줍줍한 것입니다. 최근 유행했던 갭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아파트는 안정적인 자산입니다. 제한된 입지, 누구나 좋은 집에 사고 싶어하니 수요가 탄탄하죠. 아파트를 내 돈으로 샀는데 물렸다면 그냥 살면 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가격은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의 돈으로 샀는데 물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세입자들이 돈 달라고 했을 때 내줄 돈이 없으면 언젠가는 오를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것이죠. 빚을 내면서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가난한 자들일 것입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투자 천재가 되어 연 30%의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가난한 자는 모은 돈이 2천만원 밖에 없어서 연 600만원 밖에 못 법니다. 반면 20억 원의 여윳돈을 가진 부자는 공부를 게을리해서 연 5% 수익을 내는 사람입니다. 대충 투자해도 1억 원을 법니다.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자신의 실력이 월등한데도 부자는 더욱 앞서가니 말이죠. 그래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될 욕망이 클수록 이 함정에 빠져드는데 결국 어쩌다 한번 오는 위기 한방에 그동안 번 걸 다 잃고 맙니다. 앞서 살펴봤듯 가장 안전한 자산에 투자해도 한방에 망하는 게 B2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 느긋한 부자들은 줍줍하면서 또 격차를 벌릴 것입니다. 신용 미수, 해외 선물, 옵션 거래로 망하고 부동산 B2 하다가 망합니다. 흉흉한 경제 환경 하에서 모두 망하지 않고 살아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더나은쌤이었습니다.